자, 봅시다. 삼각함수.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호도법이었고, 그 호도법은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60분법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기본으로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기준점이 60분법의 180도가 호도법으로 파이였다. 반원을 떠올리면 되지.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각들은 뭐 너희 마음대로 바꾸면 되지. 예를 들어 90도는 2분의 파이이고 270도는 2분의 3파이고 지금 뭐 하는지 보이지 얘들아? 반으로 나눴으니까 얘도 반으로 나눠지겠지. 여기서 일로 3배 했으니까 3배 되겠지. 이 얘기야. 360도는 2파이라고 표현하게 될 거고, 지금까지 한 게 90도의 배수각들, 진짜 많이 볼 애들. 다음 특수각들 보자.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들은 보다 파이 대신에 180을 대입하면 된다. 그럼 아주 심플하게 나오지. 보이지 얘들아? 그지? 다음 호도법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이것도 보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서 갈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쓸 각들은 90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별의별 각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각들을 360도도 넘을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각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4분면에다가 각을 표현하게 될 거야. 자, 4분면에 이제 각들을 표현할 건데, 이때 자, 각은 쉽게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각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각이야, 이런 거지. 그지? 이렇게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자, 일단 X축의 양의 방향, 여기에 선 두 개가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여기에 파란 선과 노란 선이 겹쳐 있었어. 이때 파란 선은 가만히 있고 노란 선만 움직일 거야. 됐지? 그래서 노란 선이 움직이면 그 벌어진 만큼 각이 생기겠지. 그지? 그때 요 가만히 있는 요 파란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노란 선이 움직일 거야. 그때 노란 선이 누군가는 위로 움직일 거고 누군가는 아래로 움직이겠지. 이때 노란 선이 위쪽 방향이라고 안 읽고, 자, 얘들아 이 정도는 알잖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잖아? 4분면 순서대로, 즉 이렇게 움직인다면 노란 선이 요렇게 이런 방향, 그지? 이해됐지? 이 순서대로 요렇게, 그러니까 시계 생각해도 좋아. 시계의 반대 방향 요렇게 움직인다면 노란 선이, 그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즉 4분면 이름으로 따지면 거꾸로 4, 3, 2, 1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걸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자, 이때 양의 방향으로 돌든 음의 방향으로 돌든 이 노란 선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 각이 하나 생길 거야. 그지? 그때 이 움직인 선, 요선을 우리는 동경이라 부른다.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쓸 각은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볼 거야. 그리고 그 각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타라고 쓴다. 됐지?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동경이 이만큼 움직였어. 세타가 여기가 45도야. 그럼 45도라고 읽던가 4분의 파이라고 읽던가 하면 되겠지. 그러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얘들아,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너희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지?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그 각이 나타내는 건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들이겠지. 동경이 2사분면,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면 그 각은,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어디야? 이만큼이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니까. 그러면 요 각이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 얘들아?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그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겠지. 이제는 안 그려도 되겠지? 3, 4분면에 동경이 있으면 그 각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을 거야. 동경이 4, 4분면에 있으면 그 각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을 거야. 맞니?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60도래. 그럼 얘들아,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노란 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60도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까지 한 걸로는 맞지, 그지?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면 안 돼. 이제부터는. 왜냐? 잘 봐. 이 노란 선 동경이 이 시초선으로부터 요만큼 움직여서 60도를 만든 걸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럴 수도 있지. 이 노란 선이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요만큼 더 간 걸 수도 있잖아. 이 노란 선이 얼만큼 움직이는지는 알 바가 아니잖아. 얘가 최종 형태인 거지.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두 바퀴 돈 다음에 일로 왔는지, 세 바퀴 돌았는지, 아니면 거꾸로 돌았는지 알게 뭐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이 나타내는 최종 형태는 60도가 맞지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60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최종 형태가 60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얘들아,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그게 60도 형태로 자리 잡았다면 이때 세타는 360도가 몇 바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외의 각으로 60도가 더 있다. 이렇게 봐줘야 돼. 이해됐을까? 이 노란 선이 한 바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세 바퀴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뭐야? 몇 바퀴 돌았느냐야. 오케이? 왜냐면 한 바퀴 돌면 제자리잖아.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굳이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동경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을 때 이 세타가 60도를 나타내는 각인지 420도를 나타내는 각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랬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쁘게. 그러면 만약에 n이 0이면 세타는 60도인 거고, n이 1이면 세타는 420도고, n이 2면 뭐 또 있겠지. 780도 이렇게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앞으로는 4분면에 어떤 동경을 보고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봤을 때 그 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를 붙여줘야 돼. 몇 바퀴 돌았느냐를. 그리고 그 외의 각을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60분법, 호도법. 오케이? 그래서 60분법으로 나타냈을 때 360도 몇 바퀴를 돌았느냐? 360도에 n 곱한 거는 호도법으로 따지면 2n파이. 이건 2파이 n이라고는 굳이 잘 안 쓰고 파이를 뒤에 붙이거든. 그래서 2n파이라고 붙이는 게 맞아. 그래서 2n파이가 몇 바퀴 돌았느냐의 의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각을 일반화 시켰다라고 해서 일반각이라고 불러. 됐지?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가 동경을 보고 어떤 선을 보고 그게 이루는 각을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60도네, 20도네, 30도네라고 부르면 안 돼. 알겠지? 이 선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지? 자, 요거 알고 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얘들아 각의 표현하고 있어. 각이야 아직.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직 하지도 않아서 각의 표현이다. 자,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4분면 순서대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돌 수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잖아. 그러면 이름에서 나왔지 음의 방향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동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갔어. 그러면 각이 이렇게 있겠지. 됐지? 그러면 만약에 요 각의 크기가 30도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요 각은 음의 방향이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때 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마이너스 30도라고 표현해. 음의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즉 각의 표현에서 얘들아 마이너스 부호는 음수다, 빼기 이런 기호가 아니라 뭐야? 음의 방향이라는 거야. 방향만 의미하는 거다. 크기는 30도가 맞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 얘들아 이 동경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되겠지. 뭐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돌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요만큼 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래서 요 동경으로 예를 들어보자. 이 동경을 보고 누군가는 전체가 360도인데 그 중에서 30도 뺐으니까 이거를 양의 방향으로 보면 330도네 라고 볼 수도 있지. 이 동경을 보고. 그치? 그럼 이 330도는 어디를 읽은 거야? 이만큼을 읽은 거지. 그치? 근데 방금 우리가 했다시피 이 동경을 보고 이 빨간 동경을 보고 음의 방향으로 30도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관점의 차이지. 똑같은 거지.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 양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나 그게 그거인 거지. 맞아?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 빨간 선이 여기 있는 건 맞잖아. 표현법의 차이인 거지. 관점의 차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각에서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그 둘이 똑같을 때가 있고 그 둘을 바꾸는 방법은 얘네 둘을 부호 떼고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떠야겠지. 왜? 이렇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냐 합쳤을 때 무조건 360도가 떠야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걸 해볼까? 자, 만약에 세타라는 동경을 봤더니 이걸로 하자. 자, 여기서 봤어? 세타의 동경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 그러면 이 각을 보고 일단 이 일반각은 잠시 접어두자. 이 각을 보고 60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300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요거를 일반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아까 이거 보고 얘들아 이렇게 표현한다며? 그지?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동경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였어. 얘가 맞았던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있지. 어떻게 하면 돼? n이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 n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00 나오지 않니? 그래서 여기서 n은 정수야. 음수도 된다고. 이해됐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각의 표현. 지금까지는 삼각형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삼각형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특히나 180도를 넘어가는 일은 딱히 없었는데 이제는 각이 180도를 넘어서 270도, 360도, 막 1000도 이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1000도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도라고 보자. 1000도는 뭐야? 이거 몇 바퀴 돌고 나서 나머지 각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몇 바퀴라는 표현을 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때 너희가 자주 쓸 수들이 한 바퀴는 360도고 그지? 두 바퀴는 720도일 거야. 그지? 세 바퀴까지는 너희가 기억해 주면 좋아. 자주 볼 거니까. 1080도. 얘들아 이거 어려운 수 아니야? 이거 너희 익숙한 수 아니냐?
동영상 화질에서 나오는 수잖아. 맞지?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이거랑 아예 다른 영역이 아니거든. 어차피 화질도 한 화소 안에 얼만큼이 들어가냐 그 차이, 그거잖아. 동그라미 안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숫자가 높으면 작은 공간 안에 입자가 이만큼, 쉽게 말하자면 이만큼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더 선명한 거지. 그래서 화질 생각하면 되더라. 익숙한 수잖아, 그지?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기억해 주자. 뭐야? 한 바퀴 돈 거, 두 바퀴 돈 거, 세 바퀴 돈 거. 오케이? 그럼 요 수가 익숙하면 얘들아,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1100도를 물어봤어. 그러면 요게 딱 떠오른다면 뭐야? 동경으로 따지면 이거 몇 사분면각인 거야, 얘들아? 1사분면각인 거야. 왜? 1100도는 1080도 더하기 20도 꼴이니까 세 바퀴 돌고 20도만큼 더 간 거지. 그러니까 얘를 동경으로 굳이 그리자면 요거지.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각의 표현이었고, 자, 그럼 요 각에 좀 잘라서 가보자. 각의 표현으로 문제 좀 살짝 볼게. 74페이지 보자. 자, 74페이지에서 335번을 봅시다. 자,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n 플러스 알파 꼴로 나타낼 때 알파 값이 가장 큰 것은 1번 1090도. 바로 보이면 참 좋겠지. 그래서 얘는 1080에다가 10이 더해진 꼴이니까 알파 값은 10일 거야. 괜찮니? 자, 다음 400도. 400도도 잘라보면 360도에서 40도가 더해진 거지. 얘들아, 지금 요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이 아무리 커도 360도의 배수각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왜? 제자리 걸음이니까. 알겠지? 다음 3번 125도. 얘는 걸릴 게 없지. 얘는 그 자체로 끝났지. 자, 다음 4번 마이너스 40도. 자, 요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40도가 360도의 배수각으로 하면 음수니까 좀 짜증나잖아, 얘들아. 헷갈릴 여지가 있지. 헷갈리면 양수값으로 바꾸면 되더라. 마이너스 40도랑 같은 양수각은 몇 도라고 표현돼? 320도. 뭐라 그랬어? 얘랑 얘랑 더했을 때 360도 나오는 관계면 돼.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문제에서 있는 마이너스 400도를 320도로 바꿨어. 됐지? 그러면 그 320도는 한 바퀴도 안 되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알파겠지. 됐지? 다음 4번, 5번 마이너스 520도. 자, 그러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돈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도만큼 일단 없애자.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마이너스 160도가 남겠죠? 됐니? 그러면 이제 얘를 양의 방향으로 바꾸자. 이거 양의 방향으로 바꾸면 몇 도? 200도. 그럼 얘도 한 바퀴 아니지? 이대로 끝. 그러니까 밑줄 친 알파 중에 제일 큰 값은 4번이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럼 너희가 해봅시다. 337번. 각도나 모든 면에서. 자, 337번 정답 3번. 니은, 디귿, 미음이 안 되지. 맞니? 니은, 디귿, 미음은 알파 값이 330이 나올 거야. 괜찮아? 혹시 헷갈리는 복이 있니? 넘어간다? 오케이. 자, 다음 그 옆에 이제 그 옆에서 유형 2번이랑 유형 4번, 유형 5번까지 할 건데, 자, 미리 말하자면 여기는 대세에는 지장 없어. 큰 흐름에는 지장 없는데 일반각에 대한 아까 했었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360n을 추가한다라는 거. 그거에 기반하는 문제거든. 자, 문제 보자. 339번 볼게.
자, 세타가 3, 4분면각이래. 자, 그러면 동경으로 따지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 이쯤에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표현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요만큼만 되는 건 아닌 거야. 이것도 있겠지만 한 바퀴 돌고 더 간 걸 수도 있고 두 바퀴도 있고 세 바퀴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꼴로 표현하는 게 일반 각이었잖아. 그지? 근데 3, 4분면에 이때 쓰니까 요 알파 값이 몇 바퀴냐를 제외한 이 알파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겠어?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겠지. 오케이?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세타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세타의 값은 360n 플러스 180 도 단위 일단은 생략할게. 얘보다는 크고 360n 플러스 270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됐을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 값이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됐을까? 자, 이때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야? 세타가 3, 4분면 각이다 라는 걸 표현한 거야. 됐지? 자, 그때 3분의 세타의 동경은 어딨냐? 라는 거지. 즉 이거를 단순하게 야 세타가 3, 4분면에 있으면 이거 3으로 나누면 뭐 대충 1, 4분면에 있겠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럼 해보자. 자, 3분의 세타래. 그럼 뭐 하면 돼? 얘들아 이거 뭐라고? 숫자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3분의 세타로 만들어주면 싹 다 3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지. 얘들아 그러면 3분의 세타의 각은 요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대. 근데 이게 몇 도인지 얘가 몇 도인지 n의 값에 따라 바뀌지 않겠니? 그럼 n에다가 0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어서 이게 몇 도 사이에서 몇 사분면인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숫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일일이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머리를 쓰는 거지. 조금 머리를 쓰면 얘들아 봐봐. 여기 몇 바퀴냐 얘가 몇 바퀴냐라는 의미가 되면 되지. 그럼 무시해도 되잖아. 얘들아 얘가 3, 4분면 각을 표현하는 거잖아. 이때 이 앞에 있는 360에는 의미가 있었어? 없어. 없는데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쓴 거지. 얘가 3, 4분면 각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각은 누구야? 여기잖아. 얘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쓴 거고 무시 가능한 애지. 근데 얘는 무시 못하잖아. 120도의 배수각은 120도의 n이 몇 바퀴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 360n이 몇 바퀴다가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360의 배수꼴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얘들아 n이 3이라는 애가 기준이 되는 거지. 맞아? 얘한테 3을 곱해 n이 3일 때 얘가 360이 되니까 그때서야 얘를 무시할 수 있게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잘 들어? 그래서 여기 n에 올 수 있는 별의별 정수들을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모든 정수를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몇 가지 종류가 나와? 3종류가 나오지.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그래서 우리는 3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n이 3의 배수일 때. 두 번째, n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일 때. 세 번째, n이 3의 배수보다 2 큰 수일 때. 왜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야 지금 이 결과물 어차피 n자리에다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대입할 거거든? 대입해보면 뭐이지 얘들아? 360의 배수꼴이 나오잖아. 그럼 걔는 무시해도 되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넣어보자. n자리에 3k 집어넣으면 360k 플러스 60 3분의 세타 360k 플러스 9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지. 즉 이게 뜻하는 게 뭐야? n자리에 3의 배수를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이제 보이지? 이거 몇 사분면각이야? 1사분면각이지. 60도와 90도 사이 각이니까. 최종 결론이. 얘는 몇 바퀴 돌았냐니까 큰 의미 없고. 그래서 1사분면에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3k 플러스 1을 넣어보자. 그럼 식이 360k 플러스 180 360k 플러스 210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이거 몇 사분면각이야? 3사분면각인 거 보이니? 180도보다 크고 210도보다 작은 각이니까. 됐지? 자, 다음 3k 플러스 1을 넣어보면 360k 플러스 300 360k 플러스 330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각이야? 4사분면각이지. 맞니? 즉 n이 누구냐에 따라서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사분면이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2사분면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얘는 세타인데 세타에서 3분의 세타로 바꿨잖아. 그럼 이럴 수도 있겠지. 문제에서 만약에 4분의 세타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2분의 세타로 할까? 2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4분면을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2로 나눴으니까 이 문제는 180n 플러스 90보다 크고 180n 플러스 135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꾼 문제라면 이때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야? 두 가지로 보는 거지. 왜? 여기에 n이 와야 되는 숫자는 뭐야? 2잖아. 여기에 2가 곱해져야 되지. 맞니? 얘는 120이니까 n이 3에 곱해져야 무시 가능하니까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눴다면 얘가 360도가 되려면 2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2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n이 2k일 때와 2k 플러스 1일 때로만 보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자, 340번 정답 4번. 자, 다음 유형 3번은 저번 시간에 살짝 했을 거고. 자, 유형 4번 갑시다. 자, 유형 4번에서 346번을 보자. 요거는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내용이 좀 달라질 텐데, 조건이 달라질 텐데, 큰 거만 잡고 있으면 되거든. 자, 346번 보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자, 그럼 뭔 소리냐? 4분면에서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을 그릴 건데 지금 맨 밑에 보면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각이래. 그럼 세타는 2사분면각이지. 그래서 세타의 각을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았어.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7세타의 동경은 어떻게 돼 있대?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 말은 7세타의 동경은 뭐야? 얘랑 일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 이쪽에 있다는 소리지. 노란 선이 세타의 동경이라면 파란 선이 7세타의 동경이란 얘기지. 일직선인데 방향은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7세타이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때 너희가 따져야 되는 건 어차피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다른 거 없어. 너희의 머릿속에는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뭐만 떠올리면 되냐면, 그래서 그 두 동경 세타와 치세타를 더할까 뺄까,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고르면 돼. 그러면 고르는 기준이 뭐냐? 그 두 동경을 더하거나 뺐을 때 결과물이 남는 애가 90도의 배수각이 남아야 돼. 90도의 배수각, 즉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보자.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세타는 요만큼 노란색, 7세타는 이만큼 파란색이야. 그러면 이 둘을 더할까 뺄까? 빼야지. 빼야 되는 거 이해돼? 얘들아? 빼면 어떻게 돼? 봐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편하겠지?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면 어디 남아? 이만큼 남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 빨간 부분이 몇 도인데? 180도. 이해됐니? 파란 부분에서 노란 부분을 빼면 요만큼 남잖아. 180도잖아. 아, 그러면 이 문제는 빼면 되겠구나라고 알아보면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보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되지 얘들아? 어차피 둘 중 하나야. 두 동경을 뺄까 더할까만 고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뭘 고르느냐의 기준은 더했을 때 또는 뺐을 때 90도의 배수각이 나오는 상황이 언젠지를 너희가 따지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빼면 되겠다.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빼버리면 빨간색 나오니까. 그래서 식을 써보자.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180도가 나온다지. 근데 이것도 놓치면 안 되지 얘들아. 이거 세타가 요만큼이야? 아니지. 한 바퀴 돌고 이만큼 간 걸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앞으로 너희가 쓰는 모든 각은 얘들아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왜?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고 남은 각이 180도다. 이렇게 써줘야지. 이해됐을까? 두 각을 뺐더니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고 남은 각이 180도다. 이렇게 표현된 거야. 오케이? 됐을까? 그러면 얘들아 7세타 세타 빼면 뭐야? 6세타지 뭐. 6세타가 360 플러스 미안. n 필요하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뭐 물어봤어? 사인 세타 어쩌고 저쩌고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세타 값을 구하자. 세타는 6으로 나누면 되지. 60도의 n배 플러스 30도 꼴이지.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은 뭐 30도도 될 거고 90도도 될 거고 150도도 될 거고 별의별 거 다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줬잖아. 세타의 범위는 뭐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쉽게 말하자면 세타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야 돼.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로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이걸 종합해보면. 그럼 n자리에 몇 넣을 수 있어? 0 안 되고 1 안 되고 2가 됐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세타는 n이 2일 때 세타 값은 150도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되지. 문제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바로 돼야 돼. 바로 돼야 돼. 뭐야 어떻게 해? 파이 자리에 180 집어넣으면 되지. 60도잖아? 그럼 150도에서 60도 빼면 몇이니? 90도지? 사인 90도? 못 외우면 죽어. 1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존중하기 때문에 굳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는 안 물어볼게. 뭔가 양심에 찔리면 당장 외워라. 요거는 지금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됐죠, 얘들아? 자, 그러면 넘겨서 다음 페이지는 너희가 하나, 내가 하고 너희가 하나 해봅시다. 자, 일단 348번을 보자. 똑같아. 요게 핵심이야. 요것만 너희가 잘 따지면 돼. 자, 348번 볼게. 자, 348번. 세타와 2세타의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럼 그려보자. 자, 세타가 지금 문제에서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뗐으니까 세타는 2, 4분면각이네. 그럼 뭐 예를 들어 세타가 뭐 요렇게 있다 치자. 그 이만큼이 지금 세타지. 자, 다음 2세타를 그릴 건데 2세타가 뭐래? 세타랑 2세타는 X축 대칭이래.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2세타의 동경은 X축 대칭이랬으니까. 맞아? 그럼 2세타는 표면적으로는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야. 물론 몇 바퀴 돌았겠지. 그건 알 방법 없고. 됐지, 얘들아? 그러면 X축 대칭이랬으니까 요각과 요각의 크기는 똑같아. 됐지? 자, 그럼 이제 너희가 고르는 거야. 더할까 뺄까? 2세타와 세타를 더할까 뺄까? 안 보여? 빼야지. 파란 각에서 노란 각을 빼버리면 잠깐 나 잘못했지. 더해야지. 내가 잘못 봤다. 더해야 된다. 맞니?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더하면 얘들아 내가 요거였네. 요각과 요각이 똑같지. 대칭이니까. 아, 그러면 2세타에서 세타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되겠네. 이해됐어? 이해돼? 다시. 지금 요 관계잖아. 여기서 이만큼이 2세타지. 세타는 원래 요만큼이잖아. 그걸 이 아래에다 붙여도 되지 않아? 이거나 이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2세타에 세타를 더하면 한 바퀴잖아. 그래서 얘는 더했을 때 뭐다? 결과물이 한 바퀴. 뒤에 떨거지가 없는 거지. 그러면 식이 2세타랑 세타랑 더했더니 그냥 360의 배수각만 남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3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120의 n 곱한 꼴. 근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결론은 n이 1일 때 세타는 120도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됐네? 그럼 문제 보기 중에서 120도 찾으면 되지. 정답 1번. 됐을까? 자, 됐으면 그 아래 349번을 너희가 해보자. 이번엔 Y축 대칭. 자, 349번 정답 2번. 2번. 세타가 45도 나와야 돼. 세타의 표현이 계산해보면
90n 플러스 45 이 꼴이 나와야 돼. 맞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 더해야 돼, 빼야 돼, 얘들아? 더해야 돼. 맞아? 그래서 두 각을 더했더니 결과물이 뭐야? 두 각을 더했더니 360n에 플러스 180 이 꼴이 나오지. 오케이. 그거 찾았으면 됐고. 이따가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할 게 오늘의 메인이거든? 그거 하기 전에 자잘자잘한 거 하나만 하고 싶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거든? 이건 그냥 단순 공식이야. 자, 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시작. 별거 아니거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반원을 가지고 호도법을 설명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원을 가지고 해볼게. 자, 반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이때 호의 길이 몇이니? 대답. 호의 길이 몇이야? 모르나? 파이 R 아니야? 파이 R이죠. 다음 넓이는? 2분의 파이 R 제곱이지. 지금 이 말 이해 안 되면 큰일이다, 그치? 이건 아니지. 됐죠? 얘들아?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결과물을 알고 있어. 얘들아, 이 반원이라고는 하지만 부채꼴인 거잖아. 얘 중심각 몇 도야? 180도지. 호도법으로 하자면 파이지. 맞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랑 곱하니까 호의 길이 나오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공식, 호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L이라고 하거든. 자, 이거 좀 더 보기 편한 일반적인 부채꼴로 보여줄게. 부채꼴에서 중심각 세타, 반지름 R, 호의 길이 L, 넓이 S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공식, 호의 길이 L은 앞으로 아주 심플하게 막 360도분의 몇을 곱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R 세타야. 물론 여기서 말한 세타는 호도법일 때. 책에다 써있어. 이거 안 써있는 책 그냥 갖다 찢어버리면 돼. 첫 번째 공식 됐지? 두 번째 공식, 넓이에 대한 얘기거든? 넓이 보자. 그럼 이걸로 말미암아 봅시다. 2분의 1은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 이건 뭐 설명할 방법이 없고. 파이는 어딨어? 여기 있지? 맞니? R제곱은 어딨어? 이거 제곱한 거지?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왜 파이를 없었냐? 세타. 그대로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됐니? 여기에서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칠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S는 2분의 1에 R 두 개랑 세타 곱한 거라며. 근데 우리 R 세타 곱한 거 L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S는 다시 한 번 더 2분의 1 R, L로 고쳐도 되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앞으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중심각을 알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호의 길이를 알잖아? 더 쉬워. 뭐야? 2분의 1 R, L이야. 그냥 이대로 끝이야. 얘들 신기하지 않아? 원이 있었어. 반지름이 R이야. 이거 원주 몇이야? 대답이 시원찮냐? 2파이 R이지? 2파이 R이지, 맞아?
이제 이 공식이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 이제 보이는 거야. 일단 이걸 하나의 부채꼴이라고 보자면 이거 중심각 몇 도야? 360도지. 360도 호도법으로 뭐야? 2파이 아니야? 됐어? 넓이는? 원의 넓이 뭐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파이 r 제곱이지. 맞니? 그럼 이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요거 먼저 하자. 2분의 1, r제곱에 세타가 2파이잖아. 오케이. 얘 너희가 어렸을 때 뭐 6학년 때 배웠나? 6학년 때는 3.24 곱하고 중학교 올라서 파이 곱하나? 뭐 여하튼 그때 배웠던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가 나온 거야. 원주율이라고 배웠던 파이가 요거였던 거지. 이렇게 맞물리는 거야. 어렸을 때 배웠던 공식이. 원의 둘레, 원의 넓이 구했던 공식이. 오케이? 내용은 이게 다야, 얘들아. 여기 이거는 그냥 공식만 알고 잘 상황에 맞춰서 대입만 잘하면 되거든. 진짜 단순한 공식이야. 자, 한글로 쉽게 해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하면 나온다. 물론 내가 말하는 중심각은 뭐다? 호도법 단위.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은 필요해.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에 중심각 곱해도 되고 2분의 1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 곱해도 되고. 됐지? 심플해.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자잘로 외워져. 얘들아, 이거 막 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 하다 보면 외워져. 별거 없거든. 이게 다야, 공식.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고 싶시다. 자, 353번을 보자. 353번. 너무 쉬운 거는 그냥 너희가 숙제로 하고. 자, 353번 볼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5분의 파이래. 뭐 그런가 보지 뭐.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얘들아 60분법이 오히려 불편한 거야. 그치? 얘는 그냥 갖다 곱하면 돼. 자,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파이고 둘레가 20 플러스 2파이래. 자, 얘들아, 근데 이 부채꼴의 둘레는 너희가 알다시피 반지름 2개와 호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요거 3개 더한 게 얘 낫단 소리잖아. 그치? 야, 근데 얘들아, 중심각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L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 그치? 우리 배운 공식을 쓰면 되잖아. L 대신에 뭐 쓰면 되겠어? 얘들아? L 대신에 뭐 쓰면 되겠어? 5분의 파이 R. 이게 호의 길이지. 됐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얘네들로 둘레를 또다시 구해보면 이 둘레는 2R 플러스 5분의 파이 R이다.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야겠네. 됐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너희가 파이가 아직 낯설어서. 얘들아, 중3 때 배웠어. 파이는 무슨 수?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쉬운 예로 들어줄게, 얘들아. 1 플러스 루트 2랑 a 플러스 b 루트 2랑 똑같단다. a 몇이냐? 1이지. b도 1이지. 왜?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니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비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똑같지 않니? 20은 2R과 같아야지. 2파이는 5분의 파이 R과 같아야지. 정답 R은 10이다. 딱 들어맞지? 그러면 R이 10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부채꼴의 넓이네. 그럼 R이 10이니까 다 채워놓자. 얘가 10이고
얘는 R이 10이니까 2파이지. 됐네? 얘랑 얘 하니까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넓이는 2분의 1 R L 10파이. 얘들아, 너희 어렸을 때 원의 넓이, 원과 관련된 거 뭐 넓이든 둘레든 거면 파이 붙잖아. 그치? 원주율이라고 해서. 그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때 배웠던 파이랑 지금 하고 있는 파이랑 다른 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뭐를 배운 거야? 너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파이는 원주율 3.14159이라고 배운 거고, 그게 변하지 않아. 어렸을 때 배운 게 잘못된 거고 지금 배우는 게 진리가 아니라 어렸을 땐 거기까지만 배운 거고, 근데 그 파이가 우리는 지금 뭐로 쓰고 있는 거야? 각의 표현으로 배우고 있는 거고. 본질은 변한 게 아니야, 얘들아. 표현법이 하나 추가된 거지. 오케이? 자, 다음 하나만 더 풀고 싶시다. 356번. 자, 356번 보자. 부채꼴이 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넓이가 100이래. 넓이가 100인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오는 순간 너희 머릿속엔 두 개가 떠올라야 돼. 이거 2차식이 되려나? 아니면 산술기하가 되려나? 이게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대부분. 둘 다 아니다? 이거 되게 특이한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코시 슈바르츠를 생각할 수도 있고 완전 제곱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별의별 게 있겠지. 근데 90%는 이거다. 그러면 여기까지 깔아두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부채꼴 중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넓이가 100이래. 그러면 일단 기준은 얘들아, 호의 길이가 됐건 둘레가 됐건 넓이가 됐건 간에 일단 기준은 뭐야? 반지름이야. 자, 그럼 반지름이 요렇게 있었어. 그러면 중심각까지는 귀찮으니까 어차피 지금 이거 뭐하라는 게 둘레잖아. 그럼 둘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호지, 얘들아. 그럼 호의 길이를 R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럼 일단 모르니까 L이라고 두자. 일단은. 그럼 얘들아, 요 두 개 가지고 요거 표현할 수 있지. 맞잖아.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표현하면 100은 2분의 1 RL이지. 그러면 RL은 200이니까 내 목표가 뭐였어, 얘들아? 얘를 R로 표현하자 했잖아. 됐네. L은 R분의 200이네. 됐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요 호의 길이를 L이 아닌 R로 표현해낼 수 있었어. 됐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진짜로 구하라고 하는 둘레에 대한 식을 우리는 만들 수 있겠다. 뭐야? 2R 플러스 R분의 200이지. 됐어?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2R 플러스 R분의 200의 최소값 구하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를 못 찾으면 문제다. 그치? 역수꼴이면 산술기하가 너무 이쁘잖아. 해서 끝났네. 산술기하 돌립시다. 2R 플러스 R분의 200은 2 루트 R이 약분되고 400 해서 40이지. 됐다. 둘레 최소값 40. 됐을까? 오케이.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의 메인을 설명을 해 봅시다. 그래서 숙제는 미리 말하자면 79페이지까지. 그래서 이 뒷부분 내용을 할 거야. 근데 별거 없어 보이지만 좀 뒷부분 내용까지 합쳐서 할 거니까 좀 양이 많을 거거든. 쉬었다 합시다.